방사선학과를 나오면은 보통은 병원을 많이들 염두하거든요. 학생 연봉 얘기도 슬쩍슬쩍 듣고 하면은 병원에서 받는 연봉이 수능 등급이 6, 7등급이 나오셨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재수학원 거기서 그 맥주 먹으면서 흘렸던 눈물이 생각나.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하실 주인공 모시러 왔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거 혹시 차 네. 혹시 선생님 건가요? 네, 제 차입니다. 성공하셨네요. 글쎄요, 성공이라는 게 좀 저 차로 얘기하기가 조금 새똥도 맞았는데. 그렇어요? 네. 일단 그럼 식사 장소로 이동할까요? 맛있는 거죠, 오늘. 좀 예. 음식을 가려가지고 제가. 그럼요. 네. 스타트업 회사에서 근무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네네네.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어플리케이션 스페셜리스트라는 일인데요. 이게 사실 의료 장비가 다 국외 외산을 쓰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있는 직업은 아니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스페셜리스트로 불리고 있고, 의료 장비가 들어갔을 때 실제로 쓰시는 분들이 이걸 잘 활용해서 쓸 수 있게 도움을 드리는 직업. 어플리케이션이면은 네. 어플을 만드는 회사인 건가요? 아니요. 회사는 의료계 회사인데 의료계 회사마다 갖고 있는 의료 장비들이 있죠. 그런 거를 병원에 이제 설치되고 들어갔을 때 그걸 사용자가 더 잘 쓸 수 있게 도움을 드리는 직업. 선생님 그러면 공부 굉장히 잘하셨을 것 같은데 네네네. 학창 시절에 어떻게 공부를 잘하셨을까? 학창 시절에 공부를 못했죠. 저는 못하셨는데 네. 그럼 지금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되신 건가요? 훌륭한가요? 뭐 훌륭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못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수능 등급으로 봐도 뭐 6등급 막 7등급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좀 그랬으니까. 그 6, 7등급으로 어떻게 스카이대를 가셨죠?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나온 학교는 신촌캠에 있고, 제가 하는 전공이 원주에 있어요. 연세대학교 원주에 있고, 그리고 저는 그리고 재수를 해서 맨 처음에는 전문대에 졸업 후에 편입했습니다. 저랑 사전 인터뷰 했을 때 강남 8학군 출신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병원 취업할 때까지의 네. 과정을 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지금 이거 좀 동안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짧게 줄여서 얘기를 해볼게요. 네네네. 일단 학교 다닐 때 완전 뭐 사고뭉치였던 것 같고, 막 그렇게 막 공부에 두각을 나타내는 편은 아니었고, 근데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사실 대학을 되게 잘 가는 학군이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저도 고등학생의 대학은 당연히 가는 거, 좋은 대학을 당연히 가는 건 맞는데, 뭐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근데 막상 수능 보고 하니까 그 벽을 체감을 한 거죠. 고등학생이 사실 그때 당시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비하발언 아닙니다. 고등학생 비하발언 아닌데, 그때 당시 고등학교 시절에는 저는 그런 걸 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는 거니까 어디든 잘 가겠지, 이렇게 아니래도 너무너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당연히 뭐 수능도 잘 못 봤으니까, 그때 뭐 5등급도 있었고 6등급도 있었고 7등급도 있었고 뭐 왔다 갔다 기억도 안 납니다. 기억도 안 나는데 충청권까지 대학이 다 떠요. 대학을 갈 수 있는 데가 없었고, 제가 그때 당시에 대학을 가려 했는데 전문대도 20개인가 넣었는데 다 떨어져서 대학을 진짜 말 그대로 못 가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아니 저한테 대치동에서 학원 다니셨다 그랬는데 그쵸. 수능 등급이 6, 7등급이 나오셨다. 이게 뭐 대치동에서 다닌다 해서 누구나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니까, 그 중에 뭐 돌연변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그만큼 부모님에 대한 그 교육열 이런 거 좀 있었죠. 제가 그만큼 못 따라간 거죠. 그때 공부에 흥미도 너무 없었고요. 그래서 그때 대학을 못 가셔서 네. 그 뒤에는 어떻게 되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재수학원, 일부러 제가 살고 있는 동네를 벗어나서 재수학원을 들어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 일원동, 개포동, 남포 이렇게 학창시절을 보냈는데, 보통 그때 당시에는 강남역에 있는 대성학원인가? 거기가 아마 좀 유명했어요. 많이들 글로 가는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도 나중에서 들어보니 많이들 갔더라고요. 근데 제가 학교를 그렇게 다녔으니까, 제가 만약에 그 학원을 갔었으면은 온통 다 아는 애들밖에 없었을 거 아니에요. 미리 근데 그런 걸 좀 생각을 해서 강부로 넘어가서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랑 처음부터 기숙학원처럼 다녔죠. 기숙학원이 지금 뭐 근교에 있는 이런 기숙학원은 아니고 고시원 같은 데서 제가 혼자 살았어요. 그때 좀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혼자서 빨래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드시고 정말 힘드셨겠네요. 뭐 혼자서 뭐 빨래, 뭐 공부, 밥 먹고 이런 거가 일이 많아서 힘들다 뭐 이런 거보다도 조금 그 뭐랄까 고독함이 좀 있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6월 모평 끝나고 제가 술을 좀 좋아하거든요. 네네. 술을 좀 좋아하는데, 잠깐만, 20살인데 그때 술 좋아했을 텐데 6월 모평 끝나고 맥주를 처음 한 캔을 마셨어요. 성적이 원하는 만큼 안 나오니까 갑자기 달을 보는데, 그때 고시원 바로 옆에 그 비상구 계단 같은 게 있어. 바깥이 보이는, 뚫려있는, 거기서 그 맥주 먹으면서 흘렸던 눈물이 생각나.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예. 그때 자존심도 많이 좀 상하셨기도 하고 자존감도 많이 네. 무너졌던데 뭐 그렇죠. 이렇게 뭐 좀 답답한 마음이 많이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단기간에 되기가 어렵잖아요. 사실 막 재수하고 막 이런 분들이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자기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상상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그래서 어떻게 네. 재수를 성공하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꽤 많이 성공을 해서 그때 당시에 학원에 막 그런 거에도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점수를 많이 올린 케이스로
근데 워낙 제가 그 밑에서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렇게 올릴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아, 그래서 네. 어떻게 인서울 되셨나요? 인서울이 됐죠. 수원대랑 한성대가 붙고, 근데 과가 다 달랐어요. 한신대가 뭐 IT 경영학과 이런 거였고, 수원대 한성대가 행정학과였는데,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전문대, 방사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디를 가신 그때 당시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원래 제 재수할 때 목표 인서울 4년제였는데, 사실 그런 걸로 보면은 한성대를 가는 게 맞는데,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등학교 때도 제가 뭐 세상 물정을 모를 때였는데, 재수 공부만 하고 와서 뭘 알겠어요, 그 세상 물정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주변에서 이제 들리는 말로는 행정학과를 가면은 공무원 시험을 또 봐야 된다. 그러면 또 공부를 해야 된다. 재수 막 끝난 사람한테 그러는 거예요. 막 끝난 사람은 그러고, 너가 근데 전문대로 방사선과를 가면 졸업만 하면 라이센스가 나온다. 그럼 너는 졸업함과 동시에 아무 걱정 없이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사실 들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만 듣고 뭘 알아보지도 않은 채로, 아, 그러면은 나 지금까지 공부하는 거 너무 힘들어, 그냥 방사학과 가겠다 하고 그때 전문대로 가게 됩니다. 아, 네. 그리고 전문대 가시고 나서 예. 바로 군대를 1년 다니다 갔어요. 아, 보통 그게 국룰이었어요, 그때. 그때 여자친구도 많이 만나셨어요. 아, 그때는 여자친구가 잘 없어요. 지금은 여자친구 있으세요? 지금도 없습니다. 있어야 되는데 없는 기간만 공교롭게 질문을 하시죠. 혹시 지금 잠깐 저기 여자친구 공개 구원 할 수 있을까요? 그거 뭐 어차피 얼굴이 안 나와가지고 요새 다 그 얼굴이 중요하시던데,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좀 관심 있다 싶으면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따로 뭐 제 인스타를 DM을 드리든 연락처를 남겨놓든. 그러면 커피 한 잔 살 수 있으신가요? 아,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입대를 하신 거죠? 그쵸. 어디로 가신 거예요? 그때 투전사령부에서 육군 특전사에서 근무했어요. 그러면- 사병으로 근무했어요. 그러면 정말 좀 정신 개조를 하고 국가에 좀 이바지를 한다는 네. 그런 조국에 헌신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특전사를 지원하신 아, 솔직히 아니죠. 솔직히 아니고, 저는 원래는 카투샤를 썼었어요. 근데 카투샤가 영어 성 때문에 떨어지고 하니까 그거 안 되다가, 근데 이게 군대가 사실 가야만 하는 시기가 좀 있거든요, 전문대에서. 특히나 뭐 저희 과는 더 그랬었어요. 군대를 더 미룰 수도 없고 여차저차해서 그래서 입대를 했는데, 입대해서 사실 특전사로 차출 병사로 특전사를 전역하시고 나서 사회에 나가셨을 때 도움이 되신 부분이 있어요? 있다고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있었고,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저는 근데 병사로 근무해서 실제 그 부사관분들이 중심인 그 특전사 체제에서 전투병력도 아니었고 그만큼의 훈련을 다 소화한 것도 아닌데, 어쨌든 그래도 공수훈련은 다 봤거든요, 모든 장병들이. 사실 그 공수훈련이 특수훈련이긴 하니까 그런 걸 또 인생에서 좀 경험이기도 했고, 그런 거 받으면서 나중에 좀 힘든 일이 있거나 이러면은 좀 떠올리기도 하죠. 아, 그때 내가 그런 것도 받았었는데 하면서. 너무 약간 뻔한 레파토리인가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술 먹을 때 좋아요. 꺼드럭대고 이럴 때. 예. 가오 잡고 이럴 때 좋죠. 그래서 건강하게 전역하시고 나서 네. 바로 복학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으로 취직을 하신 걸까요? 졸업하고 그 다음에 교환학생을 가게 됩니다, 제가. 동문대학교에서 어학연수로 온 거예요? 그쵸, 그쵸. 와, 대단하시네요. 네. 경쟁률이 엄청 높았을 것 같아요. 솔직히 높죠. 왜요?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그 지원 자격을 맞추는 사람도 많이 없었고. 지원 자격이 어땠는데요? 제가 알기로 600점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때 당시. 그것 때문에 아무도 지원을 많이 안 했다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사실 이게 누구한테 높으면 높고 낮다면 낮는 점수인데, 그때 당시에 제가 느꼈던 거는 학생들이 너무 그 학교의 이런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무관심하다? 이런 생각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본인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초보도 있고 그런 학생이었을까요? 아니면 근데 어학연수를 어디로 다녀오신 거예요? 미국으로 왔어. 그럼 미국이어서 네. 좀 너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지원을 많이 안 했을까? 글쎄요?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심이 너무 없지 않았나. 그때 당시 학생들의 어떤 관심 있는 분야가 아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내가 무슨 뭐 어학연수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동기분들, 친구분들도 계세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뭐 궁금한 거 있었던 거예요. 뭐 어떻게 가게 됐는지, 뭐 그게 백그라운드가 있는지 이런 거. 내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할 거 간단하게 부탁. 여러분 이거 정지하면 편집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이게 제가 나중에 나중에 들은 스토리인데, 뭐 믿거나 말거나처럼, 그때 당시에 제가 박근혜 정부였어요. 그 학생들의 취업률 올리는 게 이제, 이게 정부에서도 중요하게 보는 척도 중에 하나잖아요. 학교도 마찬가지고. 근데 3년제 학생들이 4년제 학생들보다 영어 공부할 시간이 부족해서 취업이 좀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의견이 들어갔다고 들었어요, 청와대에.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전문대 학생들한테 어학연수의 기회를 많이 제공하려고 했고, 이렇게 되면 보통 학교들이 그 사업을 따와야 되잖아요. 그걸 제가 다니는 학교 따왔던 거죠. 그리고 저는 거기에 선발이 돼서 미국을 가게 된 거고요. 가려고 사실 군대에서부터 준비를 했어요. 그 상병 때부터인가 그 복화 그거 있는데, 이거 그 빨간색 실로판 테이프 같이 뭐 안경 쓰면은 단어 안 보이고 하는 그런 거 보면서 그거 보다가 잠들었다가 했던 군대에서. 여러분 이렇게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얻는 겁니다. 그래도 그거 보고 그래도 한
680인가? 뭐 이렇게 받아가지고 전역함과 동시에 조건들을 다 충족시켰던 거죠. 미국 어학연수는 그럼 어떤?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아. 혹시 이거 보시는 대학생분들 있으면 무조건 강추합니다. 무조건 추천드리고 엄청 본인 인생에 큰 영향을 줄 거예요. 어학연수는 어디로 갔다 오신 거예요? 플로리다로 갔다. 아, 미국이요? 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하나만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너무 많아서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그냥 뭐 최근에 막 조던 같은 거 유행하고 병원 생활 하셨을 때 방사선사로 근무하셨다고 했는데 뉴스 기사에서도 보면은 네. 뭐 태움 문화나 이런 걸로 뭐 좀 안 좋은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나오시잖아요. 그쵸. 근데 병원 다녔을 때 뭐 이런 문화는 좀 안 좋았다. 뭐 또는 뭐 정말 이런 꼰대 문화 그런 네. 거 에피소드나 그런 일이 있었던 거 좀 말씀해 주시죠. 이게 피디님도 아시겠지만 사실 어떤 뭐 일을 함에 있어서 분기라고 하죠. 보통 그게 아예 없는 거랑 너무 지나친 거랑 사실 둘 다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밸런스가 진짜 중요한데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는 저도 되게 그래도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일이 어찌됐든 간에 병원 일이라는 게 사람의 이제 그 건강, 생명 이런 거랑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일의 어떤 워크플로우가 사실 프로토콜처럼 되게 잘 짜여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래야만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응급 환자가 왔는데 의사, 간호사, 뭐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뭐 이송하시는 분들, 뭐 방사선사 이런 분들이 각각 맡을과 책임이 있는데 어떤 병명을 가진 응급 환자가 왔으면은 그에 맞는 프로토콜대로 사실 수행하는 게 그 환자를 위해서 베스트긴 하거든요. 생각을 해보시면 많이들 얘기하는 뭐 스티브 잡스처럼 크리에이티브한 뭐 생각을 하고 창의적이 내가 뭔가 남들과 다른 행동을 하고 만약에 피디님의 지인이 그렇게 병원에 갔는데 모든 의료 직군들이 다 그 프로토콜에 맞춰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방사선사 한 명이 나는 오늘 좀 기분이 좀 멜랑콜리한데 좀 멜랑콜리하게 좀 검사를 해볼까? 이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정해진 프로토콜이 있는 플로어예요. 병원에서 해야 되는 일이. 그래야만 하고. 그리고 가장 그것이 곧, 좋은 퍼포먼스이고요. 그러면은 이런 환경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어떤 그런 벗어나는 거에 대한 어떤 제한을 누가 둘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선임자가 될 수도 있고, 팀 내 어떤 규율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긍정적이고 건강한 수준에서의 플로우를 넘어서서 누군가를 통제하고 마이크로 매니징이 되고 힘들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용돼서는 사실 안 돼요. 그리고 아마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 좀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는 이 일을 배우는 방식 되게 도제식 방식이에요. 누군가 사람에 의해서 배워야 되고 그리고 그 일을 뭔가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컨펌해 주는 것도 선임자가 되고 내가 똑같은 검사를 했다 하더라도 선임자에게 그게 평가가 되는 방식이거든요. 뭐 실예로 말씀드리면 병원에서 다들 그런 거 있어요. 숨 들여 마시고 숨 참으세요. 폐 엑스레이 사진 찍고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거 잘 찍었다의 기준을 아무리 내가 책에서 배운 대로 한들 결국 컨펌은 선임자가 하는 거기 때문에 선임자의 의견에 따라 그런 결과물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물론 선임자가 그런 컨펌한다는 건 책임도 갖는 거고 되게 막중한 업무긴 하죠. 이게 만약에 도를 넘어서게 되면은 그걸 악용할 수도 있는 거죠. 간호사 선생님들 태움 이런 거랑도 아마 결이 비슷할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게 똑같이 일을 해도 욕먹을 수 있고 괜히 뭐 사실 뭐 트집 아닌 트집도 잡을 수도 있는 거고 환경 자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식사예절이라고 하면은 뭐 책에 나와 있고 이런다 하는데 제가 지금 피디님 지금 여기 수저젓가락 놓은 거 보고 왜 수저젓가락 이런 식으로 놨어? 뭐 위생관념 없게 앞접시 위에다 놔야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걸로도 쉽게 말해서 좀 갈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좀 이런 것처럼 이렇게 좀 변질되지 않았나. 지금 제가 예시를 든 게 좀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사소한 걸로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서 실제 어떤 팀의 퍼포먼스나 팀의 기강, 규율 이런 거가 아니라 진짜 단순히 이 사람을 좀 못 살게 굴기 위한 이런 식의 결과물들을 가져오지 않았나. 비적인 결과물. 그럼 선생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네. 경험했기 때문에 그 대학병원을 나오시게 된 걸까요? 아니요, 뭐 그런 거는 사실 근데 이렇게 뭐 제가 지금 내부 고발자처럼 내부 고발자는 아닙니다. 뭐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제가 몸담았던 조직의 어떤 이런 걸 폭로하고자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런 게 다 어느 사회나 다 있잖아요. 어떤 조직에나 굳이 병원이 아니더라도 일반 회사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럼 왜 나오신 거죠? 일단 아까 제가 그 연봉 얘기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병원 같은 경우는 호봉제예요. 그 진급 시험이 있긴 한데 그래도 호봉을 많이 해주고 뭔가 드라마틱하게 내가 나의 어떤 커리어를 바꾸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건 사실 이게 업무 자체가 기능직이라고 해요. 이게 전문직이면서 기능직 일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수준에서 그 세츄레이션 되는 구간이 좀 있고 그 이상으로 뭐 아트의 경지에 올라간다던가 이런 건 사실 좀 어려운 환경이라 그런 것도 좀 있었고 학교 다닐 때부터 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보통 방사선학과를 나오면은 보통은 병원을 많이들 염두하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라이센스를 살릴 수 있으면서 대학병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엄청 좋은 직장이긴 하거든요. 엄청 좋은 직장입니다. 여기에 뭐 직업 안정성도 포함되어 있고 급여도 포함되어 있고 굉장히 괜찮은 직업이어서 또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회사에도 관심이 좀 많아요. 저곳은 어떠기는 하면 뭘 하는 걸 이런 막연한 호기심이 많이 있어. 병원 다니다가 이제 나이트 할 때였나 포터블 엑스레이라고 해서 그 이동식 엑스레이 같은 걸 좀 찍는데 갑자기 좀 현타가 왔나 봐요. 못 해먹겠다 거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있고 아마 병원 다니시는 분들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뭐 369라는 얘기도 있고 3년, 6년, 9년 이렇게 해서 현타가 오는 시기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아마 그때지 않았나. 제가 4년 차로 넘어가는 시기였어요. 병원에 근무하실 때 연애는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이거 인터뷰 주제랑 맞는 거예요. 많이 했죠. 많이 했어요. 뭐 누가 봤을 땐 뭐 많이 그게 얼마 그게 뭐 많이 한 거냐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병원에 있는 동안에 끊이지 않고 했으니까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제가 뭐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병원이 그런 점은 좀 좋아. 아무래도 여초 회사다 보니까 간호사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 네. 간호사 선생님뿐만 아니라 직원분들이 많죠. 여자 직원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만날 기회도 좀 있고 다른 데보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병원에 지금 취직하고 싶은 뭐 대학생, 남자 대학생분이나 여자 대학생분한테 네. 한마디 해주시. 성별을 나눠서 할게요. 남자 대학생한테 먼저 해야 되나요? 아, 네, 아무래도 뭐 지금 선생님께서 남자분한테 한 말씀 해주시. 병원 좋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거 되게 좋은 거고 특히나 지금같이 뭐랄까 좀 혼란스러운 시기에 병원에 들어갈 수 있다면 굉장히 좋죠. 이거 여자분한테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는 성별을 나눌 수도 있는 게, 여성분들한테 진짜 좋은 직업이라 생각해요. 간호사 선생님들도 여성분들이 많이 있으시지만, 여자 방사선사 선생님들, 저는 직업적으로 되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뭐죠? 일단 뭐, 이것도 병원마다 병마병인데, 그래도 3교대는 아니거든요. 간호사 선생님들처럼. 일반적인 근무가 있고, 물론 나이트 근무를 하기도 하고, 당직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3교대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라서, 물론 그런 경우도 있다고는 들었는데, 3교대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되게, 나중에 혹시 가정생활을 꿈꾸고 있다. 그게 큰 장점이거든요. 그게 큰 장점이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급여가 적지 않아요. 제가 뭐, 주변에 이제 회사도 이제 회사 왔으니까, 의료계가 아니더라도 다른 회사 다니는 사람들 이런 연봉 얘기도 슬쩍슬쩍 듣고 하면은, 병원에서 받는 연봉이, 대기업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대학병원 대기업. 특정 대기업 좀 언급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이나 하이닉스처럼 지금 요새 뭐 뉴스에도 나왔지만 뭐 성과급 6억 받는다 이러진 않죠. 병원분들이 성과급을 6억을 받고 이런 일은 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이라고 하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꽤 많잖아요. 꽤 많은데 뒤지진 않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들에 비해.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한 잔 또 하실까요? 네, 그러시죠. 뭐 한 잔 드릴까요, 제가? 딱 이거. 네네. 이거 저희가 좀 일찍 시켜가지고 씨앗이가 좀 덜 된. 제가 한 잔 드릴까요? 네, 이거 인터뷰 잘 되고 있는 거죠, 이거. 제가 좀 말을 좀 더듬는 것 같아요. 잘 좀 편집 좀 해주십시오. 안주 좀 드세요. 네네. 속 버려요. 수능 8등급부터. 전체 평균이 8등급은 아니긴 한데, 네네네. 네네. 8등급도 있긴 했습니다. 예. 네네. 수능 8등급부터 스카이대까지 해서 네. 대학병원도 들어가셨고, 네. 지금 전 세계를 누비시는 스타트업에 지금 종사하고 계시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네. 대학생분들 이 영상을 보신다면, 네네네. 혹시 좀 전해주실 수 있는. 제가 지금까지 인터뷰했던 거에 좀 인상 깊게 들으셨던 분이 있다면, 본인 현재 상황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저도 안 좋았던 적도 많고 뭐 지금도 좋은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좀 나뉘는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이 인터뷰를 하는 중간에도 저기 창문 밖에 나이키 저스트 두잇이 보이는데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다 저한테 밑거름이 됐고 거창한 건 아니에요. 그냥 하면 되거든요. 일단은 뭐든 하면은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이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가다 보면은 또 좋은 결과들이 있고 좋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으니 에너지를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는 뭐? 자신감! 자신감! 남자는 뭐? 자신감이야. 일단 붙어봐야 될 거 아니야. 저질러보고 깨지고 타고